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용입니다. 제가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마케팅에 관련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저를 지지하거나 저를 찾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장사박사 용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도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였는데 최근에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핑계겠죠. 그 핑계로 유튜브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고 오직 판매 활동만으로는 지금 제 생활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해드리면서 저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진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올려드리는 영상만 봐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녹화를 할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자전거 용품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제 수업을 들어주셨던 대표님께서 과일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께 제가 과일 위탁 판매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흔쾌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로 같은 시작점에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하시고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획한 이 영상에서는 당연히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포함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세미나를 열든 줌 미팅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든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톡방도 하나 개설을 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죠.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판매는 많이 될까?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접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떨리긴 한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번 과일 판매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배송 판매로 할 거예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재고를 안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재고는 다른 업체 쪽에 있고 저는 주문만 받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재고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업체 쪽에다가 저 주문 받았는데 이 상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요청을 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주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월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정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의 주문 건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판매 플랫폼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저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시는 이 대표님께서 스마트 스토어에 과일을 이미 판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파일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표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거고 혹시라도 이 대표님께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 것 같다, 대표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 하면 제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 상품은 당연히 과일을 판매할 거고 어떤 과일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급받는 그 공급처 쪽에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그 밴드인데 이 밴드에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팔 수 있는 상품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팔아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중에서 7시간 전에 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동 부사인데 이 부사가 눈에 딱 들어와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철 과일 중에서 부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사와 관련해서 키워드 분석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부사를 팔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네이버에서 부사를 판매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서 노출 순위를 높인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선택해서 일단 성장을 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사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부사를 검색해보니까 1페이지에 다양한 판매자가 부사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현재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판매자들이 왜 1페이지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이버가 정해놓은 상위 노출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위 노출 기준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부사를 검색하고 해당 페이지에 들어왔잖아요. 이 페이지 밑에 보면 네이버 랭킹 순위라고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이버가 정해놓은 상위 노출 기준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만족해야만 1페이지 상단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사람들이 왜 1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판매를 많이 해서, 리뷰가 많이 쌓여서, 최근에 등록해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키워드 분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선택해야 된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부사를 검색을 조금 전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들이 얼마나 판매를 많이 했고, 얼마나 리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등록한 판매자는 얼마나 많은지, 이걸 보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이 상품들 중에서 가격 앞쪽에 광고라고 붙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정해놓은 상위 노출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크가 붙어 있는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광고가 없는 이 청성 홈골 농원, 이 판매자의 상품, 이 상품이 현재 부사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1페이지 1등인 상품이에요. 리뷰 수를 보시면 12만 4천 개를 쌓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리뷰 수에다가 곱하기 20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이때까지 판매한 판매량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248만 개 정도를 판 건데, 리뷰수 곱하기 20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매가 한 20개 정도 됐을 때 리뷰가 하나 달렸다라는 전제를 하고 20을 곱하는 거예요. 수치를 조금 더 낮춰서 한 5건 구매하면 1건 정도 리뷰를 달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이 리뷰수에 곱하기 5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추측이고 추정일 뿐이에요. 곱하기 5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등록한 건 21년 8월인데 22년, 23년, 24년 3년 정도 동안 62만 건을 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부사라는 키워드로 1페이지 1등을 탈환하려면, 저 자리를 뺏으려면 적어도 62만 건 정도는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상품을 등록해서 62만 건을 판매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진입했을 때 쉽게 뺏을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1번과 2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부사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됐을 때 1페이지 1등을 탈환하려면 68만 건을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나의 대비책을 세워놨습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면, 신규 진입자가 1페이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리뷰수를 많이 쌓고 판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들은 리뷰수와 판매량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1페이지에 진입할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대비책을 내놨냐면, 신규 진입자에 한해서 최신성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 최신성이 뭐냐면, 등록한 지 1년 미만 인 상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점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는 이 기준점이 500점이라고 쳐볼게요. 판매 지수도 있을 거고 리뷰 지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을 건데 이 총 합이 500점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최신성 점수에서 200점, 300점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 페이지도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정담은 큰 집이라는 판매자 있죠. 이 판매자는 1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순위로 따지면 10위에서 한 15위 사이인데 위아래 판매자와 비교했을 때 리뷰수가 현저히 적어요. 위쪽의 판매자는 리뷰수가 3.2만이고 아래쪽의 판매자는 1.8만인데 이 판매자는 리뷰수가 200건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페이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판매자에게는 네이버가 최신성 점수를 부여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최신성 점수는 부여해 주거든요. 그 부여받은 사람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등록일이 24년 9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24년 9월에 등록을 하셔서 그때부터 리뷰를 쌓아오고 판매량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 아래 판매자들에 비해서 등록일이 최신이에요. 21년, 24년, 23년이잖아요. 최신성 점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위아래 판매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최신성 점수를 부여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부사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리뷰수를 한 1년 정도 동안 200개를 꾸준하게 모으면 정담은 큰 집이라는 판매자처럼 1페이지 중간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사라는 키워드는 사용해도 됩니다. 단 1년 안에 리뷰수 200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무작정 내가 부사를 판다고 해서 부사라는 키워드 쓰고 사과라는 거 쓰고 이렇게 하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사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부사라는 키워드 하나만 사용하면 되냐? 안 됩니다. 적어도 상품명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사용해줘야 돼요. 네이버의 로직상 상품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규 진입자에게는 불리해요. 네이버의 상품을 등록할 때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부사 페이지를 보면 상품명이 이렇게 긴데요?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사람은 왜 어떻게 길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1페이지에 진입해 있고 1페이지를 유지할 수 있는 판매량과 리뷰수 이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이 조금만 길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상품명을 최적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판매량과 리뷰수를 쌓아 놓은 이후에 1페이지에 진입한 그 이후에 상품명을 길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명은 30자 이내가 좋고요. 단어로 따지면 4개에서 5개 정도의 단어를 조합해서 상품명으로 만드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상품명 만드는 건 안 할 거고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부사를 팔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사를 네이버 쇼핑에 쳐봤고 1페이지의 경쟁이 치열하진 않을까 하는 그 분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분석을 토대로 1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부사를 중심으로 부사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발굴 사이트는 셀링하니라는 곳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흔히 접하셨던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블랙키위 이런 곳들이랑 똑같은 곳입니다. 월 이용료가 있고요. 월 이용료를 내면 편리하게 키워드 발굴도 할 수 있고 현재 내 상품의 순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제가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체감상 느꼈던 건 아이템 스카우트에 비해서 셀링하니의 이용 요금이 월 단위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셀링하니를 사용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아이템 스카우트 쓰는데 하시면 아이템 스카우트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그런데 혹시라도 저렴한 곳에서 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셀링하니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셀링아니에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 제 유튜브 이름 장사박사 용의를 다 붙이셔서 추천인 코드에 쓰시면 2개월 무료입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인센티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대1 컨설팅 할 때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을 위해서 셀링아니 쪽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개월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다 끝나셨으면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셔서 진행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부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초보이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래요. 다른 유튜브에서 뭐 예상 매출, 매력도, 검색량 뭐 이런 거 보라고 할 텐데 저는 안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의 키워드 하나를 검색해보고 내가 여기에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볼 건 없고요. 위에 연관 키워드를 눌러서 엑셀을 바로 다운로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열릴 거고요.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는 이 엑셀 파일을 조금 보기 편하게 제가 좀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도움이 되는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관 키워드 분석을 할 때 보는 지표는 딱 3개밖에 없어요. 키워드, 카테고리, 월간 검색수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에 대해서 왜 안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으면 하나씩 색칠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부사를 사용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부사를 쓰겠다 마음 먹었었죠. 부사를 색칠을 해주고요. 사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사과를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과가 안동사과예요. 청송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송사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송사과라는 키워드를 쓰려면 청송에서 떼온 사과를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없고요. 문경 가몽사과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일 이것도 한번 선택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부사를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잖아요. 그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키워드만 선택해주면 돼요. 대략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선택하면 됩니다. 황금사과도 안 될 것 같고요. 부사사과 일단 선택해주고 못난이 사과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교육을 해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못난이 사과가 일반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쁜 사과 있죠. 외관적으로. 그런 사과가 아니라 뭐 멍도 들어있고 상처도 나 있는 그런 사과가 못난이 사과래요. 주스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안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과를 못난이 사과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봤을 땐 사과가 다 이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처가 좀 나 있네요. 못난이 사과로 팔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엑셀을 열어서 못난이 사과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세척 사과는 아닌 것 같고요. 사과 10kg. 사과 10kg짜리를 제가 팔 수 있을까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9kg까지만 판매하네요. 10kg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0kg라는 이 키워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패스고요. 안동사과 선택해줍니다. 쭉쭉 내리면서 조금 더 찾아볼게요. 흠집 사과. 못난이 사과랑 비슷한 키워드죠. 흠집 사과 선택해줍니다. 8개 정도 선택을 했네요. 요 정도만 선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눈에 딱 들어온 게 2개가 보여요. 가정용 사과와 주스용 사과. 이게 보이네요. 요렇게 해서 이 노란색만 보일 수 있게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판매량, 리뷰수, 그리고 최신성 이걸 보는 건데 리뷰수와 판매량 이거는 뭐 1페이지의 리뷰수와 판매량이 뭐 판매자 각각 몇 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부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1페이지의 판매량은 대략적으로 이런데 이 많은 판매량을 보유한 경쟁사들 사이에 최근에 등록한 판매자가 있는지
그 판매자의 리뷰 수는 몇 건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쳐볼 겁니다. 부산은 아까 전에 200건이었죠. 정확히는 202건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등록한 경쟁사. 이렇게 딱 해둘게요. 사과 네이버 쇼핑에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자세히 보면서 최근에 등록한 판매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판매자죠. 24년 9월인데 리뷰 수가 203건이네요. 202건이 아니라 203건이었네요. 그럼 아래쪽도 203건이에요. 이 판매자와 똑같이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래쪽을 보다 보면 이 판매자도 지금 최근에 등록한 거죠. 24년 9월이고 리뷰 수가 198건. 198건만 리뷰수를 확보하면 이 순위에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건으로 일단 적어놓고 다음은 과일 키워드를 한번 쳐볼게요. 이 과일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네이버 키워드와 상품의 연관도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과일을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사과에 대한 상품이 하나도 안 나오면 과일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일을 쳤는데 사과가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사과를 과일이라는 상품명으로 올려서 판매해야겠다. 근데 그 생각이 발상의 전환으로 참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네이버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과를 과일로 판매한 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과를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겠죠? 사과를 판매할 때 역사적으로 사과에다가 상품명을 과일이라고 적어놓고 판매해가지고 1페이지에 올라온 성공한 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1페이지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과일들이 보이는데 사과도 보이잖아요. 이러면 진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사과는 보이는데 사과 판매자들 중에서 최근에 등록한 판매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1페이지 끝까지 내려봤는데 사과 판매자들 중에서 최근에 등록한 판매자는 일단 없고요. 이 최근이라는 건 한 1년 이내에 등록한 판매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없고요. 전반적으로 사과 판매자들의 리뷰 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축구로 따지면 1부 리그입니다. 1부 리그. 내가 사과 판매자인데 사과 판매자로서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를 좀 열심히 했어요. 막 1, 2년 동안. 리뷰 수를 1000건, 2000건 막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일이라는 상품명을 그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넣어도 과일로서는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리뷰 수가 2만 건, 1900건, 6400건, 36,000건 막 이렇잖아요. 여기가 말 그대로 일부 리그인 거죠. 학교로 따지면 영재들이 모여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겁니다. 지방의 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가 보니까 꼴등, 아니면 서울대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일이라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길게 또 막 보여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나머지 키워드들도 다 한번 조사를 해볼 거고요. 오늘 1회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회차 영상에서 제가 오늘 이 조사한 키워드를 토대로 상품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업로드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화에서 뵙겠습니다.